네, 민경욱 대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아니, 우리 민경욱 대표는 이제 부정선거 밝히는 포스트 펭귄 이걸로 자타가 공인하는데 이준석이가 지가 포스트 펭귄이라고 그러면서 아니 그 저 대선 출마하는 거 포스트 펭귄 얘기하는 거 들으셨어요? 들었죠. 나, 그래서 나 기가 막혀서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를 만약에 예. 관심을 갖고 뭐 지금 갑자기 토론을 하자고 그러지만은 예.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애를 쓰고 저의 별명이 뭐였는지 이런 걸 안다면 예. 그 여러 가지로 볼 때 퍼스트 펭귄이라는 이야기를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 예,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 부정선거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 네. 또 하나는 만약에 알더라도 알든 말든 퍼스트 펭귄 민경욱이든 말든 나는 그 멋있으니까 내가 쓴다 이런 좀 양심이 없는 그런 친구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지금 뭐 대통령도 부정선거 확신을 가지고 계엄을 했고 이러면 이제 지금 국민들이 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저 절반 이상 다 믿는 분위기예요. 다 이제는 확실시 됐어요. 절반 이상은 됐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을 때 전체 국민의 40%, 우파 국민의 60%가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고 있는다. 예.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그건 벌써 몇 년 전이거든요. 그건 옛날이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수준이 부정선거라는 표현을 안 했지만 선거가 뭔가 고장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60%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로 민도가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준석이는 그 부정선거 토론하자고 그렇게 뻥을 치고 다니더라고요. 토론은요. 네. 토론은 토론을 할 만한 이 철학적 문제나 이런 정책적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 부정선거는 또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종교적 차원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네. 이거는 단지 그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예.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얼마나 많고 그러게. 대통령께서 자신의 목숨과 지위를 걸고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되면서까지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토론을 갖고 뭘 하자는 그 속셈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허은하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예.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고 지금 이번에 일로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못된 심정 가진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 지금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에 대한 국민들의 수준에서 그 의문점을 풀어주겠다고 얘기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이고요. 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 판을 끌어가고자 하는 건데 예. 거기에 말려들거나 예. 거기 동조해주면 그건 좀 어리석은 일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민경욱 대표님 부정선거 관련해서 재판하고 있잖아요. 네. 재판 여러 가지 했고요. 8개 재판을 했는데 그거보다도 오키나와 다녀온 것에 대해서 큰 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네, 꼭 궁금합니다. 네. 관심들을 가져주셨고 어떻게 제가 오키나와에 딱 도착했을 때 전화를 주셔가지고 예. 제가 이제 고개를 밝히는 계기가 됐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독립적으로 취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군인들 네. 그러니까 이제 뭘까요? 이런 거죠. 여기서 비행기로 가는데 이제 2시간이 걸리고 네. 배로는 가면 50시간에서 55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됐고요. 네. 지금 이야기는 두 패로 갈려서 한 패는 성남 비행장을 거쳐서 미국 본토로 갔고 한쪽은 평택항에서 배편을 이용해서 오키나와로 갔다고 하는데 네. 그게 한 50시간에서 55시간 정도 걸린다는 55시간 정도 걸린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 나하시와 북부에 있는 관광지의 가운데쯤에 위치한 곳에 어메리칸 빌리지라고 해서 미군들이 거주하고 또 기지가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 기지 안에 이제 이야기를 듣기는 장성급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경계가 삼엄한 지역 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수용 시설이한 이야기를 사전에 듣고 예.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만난 미군들 뭐 예. 제가 그 미군의 뭐 공식적인 루트를 찾아 들어가서 취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미군들 만나는 거리에서 만나는 미군들에게 이 한국에는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된 간첩 행위를 한 중국인들이 다수가 네. 잡혀서 미군 기지에 억류되어 있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느냐 식으로 네. 제가 취재를 했는데 거기에 응해주는 저 미군들이 없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예, 이야기를 이제 모른다는 걸로 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알아도 그렇게 대답하는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일반 병들은 모르게 비밀 작전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예. 특비에 또 극비에 붙였을 수도 있고 예, 그건 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제가 독립적으로 의해서 알아낸 이번 뭐 사건과 관련된 그런 팩트는 없었다 이런 뭐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저기 이제 재판 말씀하셨는데 재판 뭐 제가 8개를 네. 받고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패스트 트랙입니다. 패스트 트랙은 선거제도 사전 선거제도를 무리하게 잘못 바꾸려는 민주당 그 일당의 입법 상황을 막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건데 28명의 네.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지금 벌써 5년째 받고 있는 재판입니다. 네. 그거 때문에 이제 벌어진 일인데 제가 미국의 CPEC 연설을 하면서 부정선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미국 체류 기간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패스트 트랙 그 재판을 몇 번 못 나가게 됐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재판관이 연락을 고노용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한 게 너 이번에도 안 나오면 구속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CPEC 연설하고 이틀 뒤면 트럼프 대통령이 똑같은 자리에서 연설을 하는데 만날 기회를 희생하면서 제가 급거 귀국을 했었습니다. 예. 네, 근데 귀국을 하면 15일 동안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15일 동안 자가 격리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자가 격리를 15일 하는 마지막 날이 패스트 트랙에 재판.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예. 예. 예, 재판에 이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재판 참석을 위해서 일찍 들어와서 자가 격리를 하는 와중에 예. 판사가 3명의 연수경찰서 경찰관들을 보내서 민경욱이 있는지 왔는지 확인을 해라. 그리고 그자한테 만약에 저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구속하겠다고 얘기를 전해라. 그래서 저희 집까지 찾아왔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3월 15일 날 재판을 하러 10시에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재판 그러니까 법정에 도착해서 주차장에 도착해서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했고 판사가 변호사를 통해서 12시에 격리가 해제되는 거면 지금 들어오지 말고 12시까지 주차장에 있다가 들어와라. 예. 그래서 이제 혼자 주차장에 있다 12시에 들어간 것이 그게 이제 사건의 전말인데요. 예,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예. 이 연수구에 있는 보건소에서 저를 고발한 것이 예. 너는 12시까지 집에 있어야 되는데 왜 10시에 나갔느냐. 아이고, 야. 예.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안 오면은 잡아간다니까. 했고, 그다음에 경찰관도 보냈고, 미국에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지금 열심히 왔고,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마지막 격리 해제가 되기 전날 14일 날 네. 보건소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차를 타고 나갑니다. 예. 나가면 사람들 줄을 쭉 서게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합니다. 예.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줄을 세워서 이렇게 검사를 받게 해도 되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검사를 받은 결과가 음성이 나왔으니까 저는 깨끗한 거예요. 그러게. 예. 자, 예, 그래서 이제 집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음성이 나왔다는 것을 그 장소에는 알 수 없었고 집에 갔더니 연락이 와가지고 당신은 음성입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했더니 다음날 12시까지 집에 계셔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한 것은 문자로 한 것은 기억이 나지만 예. 거기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은 1. 내가
사적인 일로 놀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예. 그다음에 판사가 오라고 그랬다. 안 그럼 날 구속하겠다 했다. 두 번째, 어제는 내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똑같이 나가서 줄을 서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병이 없는 것이 당신네들이 판정을 해줬으니까 나는 안전하다 이런 생각으로 나간 거죠. 예. 그랬는데 한 판사는 나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나갔더니 한 판사는 그 판사가 나오라고 그랬다고 나갔다고 그래서 70만 원 벌금 1년 유예형을 내린 겁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그래서 그래서 그게 억울하죠. 예, 그럼요. 돈은 1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 이제 유예가 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안 내도 되지만 예. 그걸 이제 죄가 없는데 저한테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가서 11시 20분에 가서 그 항소심 재판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글쎄 그냥 그거를 전에 받았던 그 형량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예? 억울하죠. 아니 이게 저는 말이 안 억울합니다. 되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예. 판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판사는 또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70만 원을 내라고 너는 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건 억울합니다 그랬는데 그 판사까지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지금 매우 억울한 심정입니다. 아니 어느 판사의 말을 들으라는 거야? 난 도대체. 맞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은 아마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가 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으니 예. 못 나가겠습니다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저의 입장에서는 벌써 형사 3명을 보내서 압박을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심정이 아니었고요. 네. 예, 그런 것도 아니었고 다음에 재판을 연기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알지 못하는 소리 하는 분들 계신데 말씀드렸다시피 제 혼자 받는 게 아니고 황교안, 나경원, 장제원, 이장호, 김태원 포함해서 28명, 홍철호 의원 포함해서 28명이 받는 거기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그거를 연기해 달라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힘없는 피고로서는 나오라고 그러면 나갔어야 되죠. 억울합니다. 그러네요. 아니 판사끼리 쟁탈전을 벌이네. 나 이거. 그래서 대표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상고를 해야 될까요? 상고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당연히. 우리 박주현 변호사가 제 사건을 돌봐주고 있는데 아까 서로 상의를 해서 이거는 억울하다.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다 해서 상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상고해야죠. 아니 요즘에 그 계엄으로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판사도 믿을 수 있는 직종이 못 한다는 게 요즘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 잘하신 게요. 이번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항소를 하면서 그 심정은 1심 판사께서 너무 좀 서둘러서 이거 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좀 잘 들여다 보십시오, 봐주십시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판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을 검찰이 재판에 공소를 하더라도 재판에 넘기더라도 그러면 이게 억울할 테니까 이거를 죄가 없는 걸로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공소를 신청한 그러니까 재판에 넘긴 소송에 넘긴 그 검사가 불이익을 받거든요. 재판에서 지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어정쩡한 협상책으로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너도 무죄는 아니고 당신도 큰 죄를 벌을 받는 건 아니니 이 정도에서 협상을 해라 이런 것 같아서 사실은 기분이 또 좋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이고 하여튼 이건 상고를 해야 되겠네요. 상고하면 뒤집어지겠네요. 네. 자, 하여튼 부정선거와의 그동안에 참 지난한 싸움을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곧 아마 좋은 결과가 있겠죠? 어떻게 예상합니까? 네. 지금 제가 받는 이런 고난들도 다 이제 좋은 결실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받는 거는 작고 대통령이 지금 겪고 있는 거 뭐 저도 작진 않았네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받으시는 이 고난의 크기가 큰데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번 싸움은 우리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두 개의 주체들의 학습 효과인데 첫 번째는 국민입니다. 그냥 뭐 아니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너 한번 탄핵 당해봐. 이런 식으로 별로 신경을 안 쓰면서 탄핵을 당하게 만들었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정말 억울한 분이 실제로 탄핵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이번엔 잘해야 되겠다라고 국민들 특히 2030들이 지금 계몽된 것, 각성이 된 것이 하나의 학습 효과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자신이 지난번 탄핵 사태에 깊숙이 개입이 돼서 그 사태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또 법률가고 그래서 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디를 눌러야지 어느 급소를 눌러야지 이게 풀리는지 이런 것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재판에도 적극적으로 잘 임하시고 다음에 이거는 다 정치적인 사건이라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 국민의 민심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으로 그냥 뭐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경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들으신 대로 우리가 승리한다. 윤 대통령은 돌아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